외국에 있는 유통조직이랑 결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이라는 곳.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씨와 만수르 세트,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이 만수르 세트 등으로 강남의 대표적인 클럽이 됐습니다. 크고 작은 추문이 있었지만 술집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그냥 사고나 시비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이 버닝썬은 마약, 성폭행, 폭행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키운 사람은 바로 이 여성입니다. 애나. 마약 판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은 더 의혹만 커집니다. 조사 받았잖아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와는 따로 말씀하실 일 없겠습니까?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자, 버닝썬 클럽 마약 의혹의 키 매니저 애나라는 이 여성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스스로 경찰에 출석까지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집에 있었다던데요? 본인 집에 그냥 있었어요? 네, 그렇죠. 경찰은 왜 그걸 못 찾을까요? 글쎄 뭐 소재를 파악했으면 뭐 소재는 파악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사실은 뭐 강제 구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긴급 체포하거나 뭐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아하. 수사 일정에 맞춰서 그냥 보고 줬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뭐 일단은 이 애나 같은 경우 두 군데 연루돼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뭐 마약 공급 의혹, 저 클럽 버닝썬에 마약을 공급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의혹이 휩싸여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가 폭행 사건 시작됐잖아요. 네. 폭행 피의자로 이제 보였죠. 당시 이제 그 몸싸움이 있었던 피해자 김모 씨. 그 김모 씨가 버닝컵 클럽 얘기에 따르면 우리 손님들 중에 손님을 성추행해가지고 우리가 끌어내는 와중에서 그렇게 신랑이가 있었던 거야라고 이제 버닝컵 클럽 측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김모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두 명의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이 애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애나가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이랑 연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손님들을 몰아다주고 뭐 수술을 하는 그런 MD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혹시 그 성추행 의혹도 진짜 성추행인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나라는 여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까지 경찰들 말고 또 이 애나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이제 애나가 2011년도에 한국으로 왔는데요. 네. 그때 와서 이제 뭐 연기 뭐 대학 이런 데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MD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아주 VIP들을 사실은 이제 클럽 같은 데 소개를 해주고 네. 또 이런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애나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이 소위 이제 물뽕이라는 마약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애나가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경찰에 진술할 경우에 본인들이 마약 혐의를 다 받게 되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나를 상대로 해서 거래단의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실제 애나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약을 공급받던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풀 수 있을까? 아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애나 측과 미리 접촉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이제 애를 태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나라는 여성이 입을 열면 쉽게 말해서 다치는 사람이 워낙 많다 여러 명 보니 다친다는 거죠. 어디까지 말할지 누구까지 말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알기 위해서 그 클럽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애타게 이 애나라는 여성을 찾고 있었던 거군요. 자, 이 애나라는 여성은요. 경찰 수사에서는 마약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나라는 여성 집을 뒤져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증거가 나왔어요. 하얀 가루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성분 미상의 액체와 백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 성분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국가에서 확인 중인데요. 경찰은 이게 마약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애나는 지난해 9월에도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약한 마약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이 성분에 따라서 본인 투약군이 아니라 결국은 강남 클럽 일대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공급한 것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애나라는 여성 말고 또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과거 직원 하나가
구속이 됐어요, 오늘. 아, 그렇죠. 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역시 또 마약과 관련된 그렇죠. 겁니까? 마약과 아하. 관련된 거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 뭐 버닝썬과 연관이 돼가지고 버닝썬이 마약을 유통 이런 거는 이제 밝혀진 게 아닌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아하. 조직 직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이라는 거죠. 네. 직원 중에 사실 직원들을 마약 문제를 다 회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버닝썬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진다는 거. 혹시? 라는 의혹을 가지기엔 좀 충분한 상황 아니겠어요? 자, 이 클럽 버닝썬의 마약 의혹을 향한 경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약을 유통할 수 있었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건을 일회성으로 이제 확보를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유통 조직이 있다고 볼 여지가 높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내국에 있는 유통 조직이랑 결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있을 가능성까지 봐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마약 조직하고 연관됐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예. 저런 영업장에서 이렇게 마약을 조직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대규모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 국내에도 어떤 조직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 반입을 위한 그 연락책이나 조직이 또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네. 그 의혹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퍼지는 거는 이제 국제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우편 같은 경우는 이게 걸러내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네. 요새 이제 관세청에서 그 검색기, 그 고급 검색기를 도입하는 거를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대량 공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국제우편이나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그 전통적인 수법, 소위 말해서 지금 알박기라든가 금배달 이렇게 껴가지고 어디에 숨겨가지고 오는 네. 그런 방식인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인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관세청이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관세청에서 이거를 지금 종류가 다양화돼가지고 과거의 마약보다 새로운 류의 마약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아하. 거라면 그거에 대한 그 교육과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기기의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관세 국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강수대뿐만 아니라 네. 사이버 수사대를 다 동원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지금 클럽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지금 버닝썬 한 군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그렇겠죠. 군데서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사건에 드러났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일상적으로 되어 왔다는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전체적으로 수사를 좀 확대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클럽 버닝썬을 향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 이 버닝썬 어제부로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영업이 종료됐는데 근데요. 그 입구에 그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2, 3개월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영업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뭐 술집에서는 이게 또 흔한 경우라면서요? 그렇죠. 모든 버닝썬뿐만 아니라 모든 클럽이나 이제 유흥업소들이 네. 수준의 유흥업소는 단속에 노출되잖아요. 네. 그럼 단속되면 2, 3개월 정도 다 수면에 있다가 뭐 업주 바꾸고 사업자 바꿔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2, 3개월 뒤 오픈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일단 임시적으로 영업을 종료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의례적으로 유흥업소에서 하는 그 문구인지 아니면 실제로 2, 3개월 후에 저 버닝썬이 이름을 바꿔서라도 뭐 사업자를 바꿔서라도 다시 오픈할 수 있을지 그건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 거기 뭐 불법 주류라든지 예를 들면 뭐 영업시간 위반 뭐 각종의 식품위생법상 사항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이게 아직까지 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나 형사벌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버닝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성폭행과 마약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2, 3개월 뒤에 다른 유흥업소들의 의뢰에 그러하듯이 재오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못하게 될지는 그건 아직은 뭐. 이현종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지역의 전역에 퍼져 있는 클럽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유명한 이 버닝썬 말고도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규모가 큰 클럽도 이미 마약과 관련해서
검거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여기는 그냥 유통되는 곳이지 실제 약을 공급하는 클럽은 약국이라고 불린다면서요. 따로 있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신종 마약들이 많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신종 마약들을 많이 또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 영업 정지를 당하지만 다른 데 오픈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클럽 같은 경우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MD가 중요합니다. 애나라는 여성처럼. 그렇죠. 고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고객의 명단을 갖고 있으면 다른 데 오픈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다 쏠려가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클럽을 소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약품에 대한 소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끊임없이 상시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서울경찰청에서도 이게 단순히 하나를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다 보면 이게 뭔가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사력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5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